자, 얘들아, 진짜 한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응? 현서가, 정하나, 민기야, 너희들이 지금 이 영상을, 선생님 올려놓은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끝까지 볼지, 선생님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든 간에, 지금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선생님 영상으로 찍어주는 만큼, 좀, 어, 그래도 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좀 완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는 허블 법칙과 또 우주 팽창, 빅뱅 이론에서 배웠으면 마지막으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그래서 지구과학 1의 정말 마지막 파트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 일단 뭐 영상을 너희들만 볼지 다른 친구들도 볼지 몰라도 또 다른 친구들도 본다면 하여튼 이 부분까지 오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과학자 누구라고요? 이 자신의 본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멋있고 깐진하는 그 과학자. 벌써 세 번째 나오는데 누구? 그렇지,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 뭘 알아냈다 했었어? 응? 정원아,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 우리 맨 처음에 이 과학자가 왜 등장했었니? 그렇지. 우리 그 외부 은하들 있잖아. 어떤 은하들이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나선형의 모습도 보이는 게 있고 아니면 너희들처럼 막 생긴 불규칙적으로 생긴 애가 있었잖아. 걔네들은 어떻게 했었다? 그렇지. 뭐에 따라 분류를 했다? 모양에 따라 분류를 했다. 그래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각각의 어떤 특징 비교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뭐 배웠는데 이 과학자의 허블 과학자가 만든 법칙, 허블 법칙. 혹시 그 공식 기억나? V, 그 은하의 후퇴 속도는 뭐 곱하기 뭐? 허블 상수라고 하는 그 그래프상의 기울기 곱하기 거리. 그래서 V는 HR이라고 표현했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통해서 뭐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등등 우주의 나이며 크기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하기 전 이 우주론의 발달사 속으로 무슨 말이냐?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탄생,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이야. 근데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하기 전에 과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그 짤막하게 선생님이 좀 그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이 과학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했었지? 과학자, 너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과학자 누구니? 그렇지, 아인슈타인이지,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 굉장히 똑똑하고 인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는 당연히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 이 당시에도 뭐 만류인력, 중력이라고 하는 힘도 알고 있었고 뭐 꽤나 지금과 견주어 봐도 꽤나 많은 과학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었겠지. 뭐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보다는 좀 훨씬 후세대 과학자잖아. 야, 사진까지도 남아있는데.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 집에서든 연구실에서든 이제 막 계산을 해봤을 거야. 해봤을 거야. 이 우주의 크기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우주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계산을 해봤을 텐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 나름대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어. 계산을 통해서도.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조금 인간적인 면모가 뭐가 있었냐면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게 분명 수식으로든 아니면 과학적으로든 변하는 게 맞거든. 근데 이 우주의 크기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자신의 철학적으로 믿지를 않았어. 그냥 뭐 좀 유치하게 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야. 우주의 크기가 변한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자, 어떻게 좀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왼쪽에 있는 자료 얘들아. 이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이거 뭘 나타내는 거니? 그래. 이 뭐를 가진 물체들은 그렇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를 어떤다? 끌어당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우주 공간상의 어떤 은하나 별의 어떤 위치와 그 모습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은 건데, 자, 왼쪽에 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잖아.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우주 공간은 물질들로 가득 차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끌어당겨야 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의 뭐 표현이 뭐 선생님이 안 내놨네. 안 해놨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을 좀 보이면서 좀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음? 어떤 방향? 약간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잘 안 보이네. 서로를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좀 우주 어떤 공간의 어떤 중심은 없지. 하지만 이 내부 방향으로 조금 작용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오히려 팽창하는 게 아니라 수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희들도 받지 않아? 단순히 우리가 중력만 고려를 했을 때. 자,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과학자는 이 우주 공간이 수축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 과학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해내. 하지만 우주의 공간 크기 자체가 변하는 걸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게 그 사실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을 하는 과학자가 어떤 좀 조작을 했냐면 이 우주상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임의적으로 도입을 했어. 무슨 말이냐? 야, 선생님 보이냐? 조금 좀 잔인하긴 하지만 따온 거야. 하여튼 우주상수라고 하는 걸 뭘 진행을 했느냐? 자,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면 이 서로 끌어당기니까 사실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축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걔라고 하네 자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어떻다고? 이 크기가 변하는 걸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 중력과 반대되는 어떤 힘을 도입을 하면 이 우주의 크기가 변하지 않지 않겠니?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중력과 반하는 힘이라고 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우주상수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한 거야. 우주상수. 근데 이 후에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주상수를 도입을 했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굉장히 저명하고 좀 많이 우러럼을 좀 받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프랑스에 이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그 신부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신부님은 또 좀 특이한 게 과학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었대. 그렇다고 해서 막 유명하다 그런 건 아닌데 혼자 뭐 수학적으로 계산도 하고 과학적으로 막 이론도 보고 그러신 분이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뭐 보고 계산을 해본 결과로는 우주는 팽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오히려 아인슈타인 이론을 보고 팽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대.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르메트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논문을 제시를 했어. 출판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시무님이 뭘 아냐 하면서 막 반대를 했어. 반대를 했더니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르메트라고 하는 이 신부님의 의견을 반대를 했을까? 변서가. 뭐 선생님도 종교가 없어. 너희들도 뭐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뭐 한 점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르메트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주장하는 이 좀 모습의 자체가 뭐랑 좀 비슷하니? 그래. 너희에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뭐 하느님이 뭐 내려와서 온 세상을 비추면서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카톨릭의 어떤 종교의 교리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막 되게 종교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근데 어랍쇼 시간이 지나고 이 과학자 누구야? 이 앉은 모습으로만 봐도 굉장히 멋있는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어.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를 관측했는데 어떻게 됐어? 먼 은하들은 다 뭘 보이고 있었다? 이 적색 편의를 보이고 있었다. 즉 우리로부터 뭐 어떻게 되고 있었다? 멀어지고 있었다. 멀면 멀수록 더 어떻게 된다? 더 빨리 멀어지더라. 그래서 이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르메트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제시한 그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다고. 맞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르메트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자신의 어떤 의견, 그 다음에 후에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걸 증명을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제시했던 뭐 우주상수라고 하는 개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안 변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기 멋대로 막 우주상수라고 하는 뭐,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 아니야? 막 나 크게 안 변한다고 크게 떠들고 다녔는데. 자, 이 상황에서 자신이 틀렸다라는 걸 인지하고 아인슈타인이 어떤 모습을 좀 보였을까? 야, 생각해봐. 너희들이 아인슈타인이냐. 그 당시에 이제 막 내가 뭘 한마디만 하면 과학계가 막 출렁여. 어? 근데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좀 뻔뻔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냐? 얘들아, 바로 머리 박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틀렸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 일생에 내 어떤 과학자로서의 일생의 최대 실수는 우주 상수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주의 크기는 팽창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우주 상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임의적인 힘, 중력에 반하는 힘은 없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 근데 시간이 흘렀어. 꽤 현대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라? 어라? 무슨 말이냐? 어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 근데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앞에 수업에서 이 허블 법칙 그다음에 빅뱅 우주로 설명할 때 이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좀 어떻게 되고 있다 했었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속도가. 과거에는 이 팽창하고 있긴 한데 팽창 속도가 감속했다가 지금은 그래 가속하고 있다 하지 않았니? 가속? 그래서 팽창 속도는 가속되고 있다고. 그 말은 뭐냐면 봐봐 이 과거에는 이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그 속도가 감속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우주의 크기가 점점 더 가속하면서 커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얘들아 그 말은 뭐냐면 이 팽창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제시한 그 우주상수라고 하는 힘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근데 그 우주상수라고 하는 힘,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거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 암흑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전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자신의 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껴놓은 우주상수라고 하는 게 지금 암흑에너지와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다? 얘들아,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실수까지도 자신의 최대의 실수라고 하는 우주상수 역시도 지금 와서는 어떻다? 옳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 얘들아 이 과학계의 뭐다? 고트다. 과학계의 메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우주론의 발달사 선생님이 허블이 그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해서 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간단하게 좀 스토리텔링을 해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뭘 배워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두 번째로는 암흑 에너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지금 우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표준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자, 가보면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보통 물질은 뭐냐면, 보통의 물질이야. 우리 주변에 쉽게 관측되는 물질. 그냥 쉽게 말해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원자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응? 야, 너희들의 몸, 너희들이 지금 앞에 있는 책상, 뭐 연필, 샤프, 뭐 등등 다 원자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으로 가볼까? 얘들아, 별, 행성, 위성, 은하 다 물질들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해. 그러면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뭘까? 암흑 물질.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깜깜해서 암흑색이다, 검은색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입고 있는 막 검은색 티셔츠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암흑물질은 분명 질량이 있어. 근데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
얘들아, 질량은 분명히 있다고. 근데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나 적외선으로 보나 자외선으로 보나 X선으로 보나 정사형으로 보나 관찰이 안 돼. 그러니까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즉 무슨 힘이 작용한다라는 걸까? 그렇지, 바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라고, 중력이. 그래서 이 질량은 분명히 있는데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관찰은 할 수 없어. 하지만 얘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측을 할 수가 있냐? 직접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암흑물질의 한번 간접적인 확인 방법 한번 보도록 할까? 첫 번째로는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선생님이 뭐 좀 물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요. 자, 가운데 만약에 뭐 별이 있다 칠게.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동전하고 있는 행성이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 이 혹시 이 원운동을 할 때 있잖아, 얘들아. 어떤 힘 두 개가 작용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그래. 어? 이 가운데에서 잡아 당기려고 하고 있는 이 중력이 별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또 이 행성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이 원궤도로 공전하고 있다고. 자, 뭐 물리적인 선생님 뭐 뭔 소리야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요 하지 말고 선생님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은하가 있다 칠게 은하가 있어. 근데 이 은하 중심에 가까운 애가 더 빨리 돌 것 같아?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애가 빨리 돌 것 같아? 민기야, 누가 더 빨리 돌 것 같니? 야, 너희들 생각했을 때 이 끌어당기는 힘이 이 별의 은하의 중심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것 같니? 아니면 멀어질수록 더 커질 것 같니? 그래, 중심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고. 즉, 이 중심으로 갈수록 그 질량들도 많이 뭉쳐있고, 고밀도고, 또 그 질량도 크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갈수록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멀리 있는 애는 더 어떻게 된다? 천천히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왜냐? 이 은하 중심이 가장 밀도가 높고 질량이 높다라고 관찰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한번 알아봤다는 거야. 자, 보면 가로축에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세로축은 속도. 그래서 이 회전 속도가 있다고. 자, 여기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요. 세로에서 위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빛의 영역에서 뭐 관찰을 해보면, 중심이 가장 뭐 밝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질량도 가장 크네. 대부분의 질량들이 중심에 모여 있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 중심 부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질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어. 하지만 관측되는 속도가 뭘까? 얘들아, 중심에서 속도가 좀 빠른 것은 뭐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예측과는 다르게 지금 이 멀어지면서 속도가 예측되는 속도처럼 감소하고 있니? 아니야, 오히려 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 말은 뭐냐면 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질량이 은하 중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은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다고. 끌어당기는 그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그 중력이 작아지니까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 관측한 결과 은하 중심부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거의 어떻다? 일정한 것으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얘들아 이 중심부의 모든 물질들 그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하 외곽에도 관측되지 않는 이 빛의 영역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무언가는 뭘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 있는 어떤 외부에 있는 그 천체라고 해야 될까? 은하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보더라도 조금 외곽, 바깥쪽으로 가도 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즉, 상대적으로 좀 예측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암흑물질은 우리가 빛의 영역으로 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뭐를 가지고 있다고?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작용한다고? 중력이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통해서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빛을 내는 물질들은 거의 이 은하 같은 경우에도 이 중심 부분, 그 다음에 일정 부분에서 그 집중이 되어 있어. 하지만 이 외곽 쪽에 우리가 빛의 영역에서 관측을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질량을 가진 무언가, 암흑 물질이 이 겉을 감싸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다고. 자,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암흑 물질의 간접적인 확인 두 번째, 중력 렌즈 현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니? 응? 어디서 배웠니, 얘들아? 우리 그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직접 간접이 있는데 그 간접적인 탐사 방법 중에 크게 세 가지 뭐 있었어? 도플러일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뭐였니? 식현상. 세 번째. 그렇지. 미세 중력 렌즈 현상 혹시 기억나니? 그래, 그때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걸 들었었는데 이 중력 렌즈 현상이 뭐였어? 지금 여기 딱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리 뭐 관찰자가 여기 있다 칠게. 관찰자가 있을 때 멀리 있는 천체, 뭐 배경별에서 빛이 진행을 해. 빛이 진행을 하는데 이 가운데에 만약에 어떤 천체, 질량을 가진 어떤 천체가 있다고 치자고. 있으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별의 밝기가 우리 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어땠어? 더 밝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외계행성 탐사 방법에 있어서 막 봤을 때 그래프 이런 거 혹시 기억나? 이렇게 이 별이나 행성을 가진 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얘가 그래프가 지나가면서 별의 밝기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뭐 일정 부분 이렇게 톡 튀는 부분 나타나는 거 혹시 기억이 나니? 그래서 이 질량을 가진 이 천체가 이 빛을 모아줌으로써 밝기 변화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했는데, 자,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암흑 물질의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냐? 자, 이 모습을 약간 시뮬레이션 한 게 이거야. 이 멀리 있는 천체의 빛을 가운데에 어떤 물질들이 끌어다 주면서 이 멀리 있는 천체가 이런 식으로 약간 왜곡돼서 관찰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암흑 물질의 간접적인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보면 이 멀리 있는 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이 질량을 가진 무언가, 어떤 물질들이 있다 칠게. 자,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하로부터 오는 빛을 얘가 어떻게 한다고? 얘가 이 렌즈처럼 휘어지게 만든다고. 그에 따라서 이 멀리 있는 이 천체의 밝기가 더 밝게 보인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잖아. 근데 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가운데 어떤 천체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고 생각을 할게. 근데 선생님이 정말 무식하게 하면 예를 들게. 자,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통해 이 천체 질량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천체의 무게를, 물론 뭐 말도 안 되지만, 자, 질량을 100kg라고 볼게. 100kg. 100kg. 그러면 이 빛이 휘어져서 우리한테 도달하는 정도도 이 100kg의 질량을 가진 물 다시. 이 100kg의 천체가 휘어지게 만드는 정도의 빛이 우리한테 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100kg 때문에 만들어진 그 휘어진 정도, 다시. 여기 말이 엉키지? 100kg 천체 때문에 그 빛이 그 정도만 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는, 이 빛이 휘어져서 도달하는 그 광량, 빛의 양 자체가, 이거는 150kg의 질량을 가진 천체가 휘어지게 만드는 정도의 광량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100kg만큼 휘어져서 도달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양이 우리한테 도달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 관측되는 천체 질량보다 더 크게 빛이 휘어진다? 이 말은 분명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하지만 그게 관찰이 돼, 안 돼? 안 되는 천체 외에도 관측이 되지 않는 질량 가진 무언가, 즉 암흑 물질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응? 뭐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많이 휘어진다? 더 많이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에 받는다? 그 말은 이 100kg 말고도 나머지 한 50kg에 해당되는 암흑물질, 관찰되지 않는 무언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이 우리 크게 두 가지 뭐였다고? 이 중력렌즈 효과와 또 첫 번째로는 뭐였니?
기억이 안 나네. 그래, 나선은하의 회전속도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보통물질, 암흑물질 각각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암흑에너지 가보도록 합시다. 이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거, 또 뭐, 기호도 조금은 뭐 까지나는 것 같아. 기호, 이 암흑에너지를 우리가 약간 알파벳 A자도 아닌 게 가운데 이게 A자, 이 짝대기가 좀 사라진 이 삼각형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게 뭔지 또 한번 알아보자고. 암흑에너지는 뭐냐? 아까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론 발달사에서도 말했듯이 이 중력과 반대되는 힘, 청력,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해서 우주의 팽창을 어떻게 한다? 가속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중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용해? 서로 끌어당긴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중력만 작용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감속돼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그와 반대되는 밀어내는 힘. 이 밀어내는 힘 우리가 뭐라고 해? 세련되게 청력.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 그래서 청력으로 작용해서 팽창을 가속하는 에너지. 근데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힘의 크기가 같으면 가속될 수 있을까? 아니지. 이 두 힘 중에 누가 더 지금은 우세할까? 암흑 에너지가 우세하다고. 그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가속되고 있다고. 자, 보도록 할까? 자, 현재 시간이 대폭발 이후에 팽창 속도가 어땠다? 처음에는 감속했다가 그 이후에는 어땠다? 가속하고 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오른쪽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오른쪽의 이 팽창 속도의 변화만 우리가 좀 한번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초기 우주 생성 초기에는 중력과 암흑 에너지 중에 누가 더 우세할까? 그래, 중력이 더 우세해. 하지만 현재는 누가 더 우세하다라는 거야? 암흑 에너지가 더 우세하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래서 대폭발 이후에 점점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율, 선생님 아까 앞에서 뭐가 우세하다, 뭐가 조금 덜 우세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좀 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현재 얘들아, 현재 이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분포비를 크게 이 원 그래프로 가져왔습니다. 원 그래프로 가져왔는데, 자, 현재 가장 많은 이 부분을 비율을 차지하는 게 누구야? 암흑 에너지인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암흑 물질, 그 다음이 별, 기타, 은하간, 기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빛으로 관찰되는 원자로 구성된 물질들 뭐야? 바로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의 이 비율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해도 뭐 거의 한 70%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 문제상에서는 막 68.3, 26.8, 4.9 이렇게 아예 그냥 수치가 정확하게 좀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비율은 현재 이 비율은 그냥 암기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비율 한번 보시고요. 이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안. 표준 우주 모형 지금 이 현재 현재의 어떤 우주 모형상에서 나타나는 그 비율이 바로 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이렇게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다른 질량을 가진 이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이 물질보다도 뭐가 더 크게 작용을 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크다고. 그에 따라서 우주 공간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물질과 암흑 에너지 비율 변화를 한번 볼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뭐를 포함하는 거야? 뭐랑 뭐를 포함하는 거야? 바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둘 다 그 중력이 작용하는 그 질량을 가진 물질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고 이 암흑 에너지랑 서로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우리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다고?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거의 한 70%,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그 다음에 현재 4.9%의 보통 물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얘들아, 요 그래프 보면서 너희들 만약에 출제자야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뭐 이런 거야. 뭐 A, B, C 하면서 A가 뭔지, A가 암흑물질인지 암흑에너지인지 보통물질인지, B가 뭔지 이런 걸 일단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꼭 비율을 알아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현재에서 과거로 갈수록
과거로 갈수록 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 보통물질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볼게. 자, 이 초기, 조금 상대적으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어때? 지금과 달리 고작 1%야, 1%. 근데 이 물질의 비율은 어때? 거의 99%라고. 그러면 이 둘 중에 그 우리가 청력과 인력, 즉 끌어당기는 중력과 그 우주 암흑 에너지 둘 중에 어떤 힘이 더 우세하게 작용을 했을까? 중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했다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거는 우주 공간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에 따라서 응? 물질들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 물질들이 더 생겨나 안 생겨나 안 생겨난다고. 그에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해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즉 밀도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서 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암흑 에너지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 봤을 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암흑 에너지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 반대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뭐가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고 보통 물질인지를 막 정의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일단 보통 물질은 어느 순간에서나 가장 비율이 어떠니? 작잖아. 그래서 가장 비율이 작으면서도 감소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보통 물질이고, 처음에는 높았는데, 처음에는 비율이 컸는데, 시간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게 암흑물질이다. 반대로 이 시간이 점점 최근으로 옴에 따라서, 현재로 옴에 따라서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게 무엇이다? 암흑에너지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좀 질문을 하도록 할게. 현서가, 민기야, 정하나. 자, 선생님 질문을 하면, 야,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어?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어. 그 말은 암흑 에너지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양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양. 그래. 우리 비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우리가 밀도와 동일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은 이 암흑 에너지는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바로 양 자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에 따라서 양은 오히려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일정하고 암흑에너지의 양은 증가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밀도에 대한 개념과 질량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비슷비슷하게 느껴진다고,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보통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암흑 에너지는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거. 자, 밀도 변화 한번 보도록 할까? 얘들아, 보면 이 현재,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공간의 그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커지고 있다고요. 그에 따라서 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이 양이 증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일정하다고. 그에 따라서 밀도라고 하는 게 뭐야? 부피분의 질량.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다고요. 반대로 이 암흑 에너지는 어떠냐면 이 공간이 커짐에 따라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밀도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암흑 에너지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그냥 존버했더니, 밀도 측면에서 존버를 했더니 다른 애들이 점차 감소하면서 내가 어떻게 됐다? 이 킹왕짱이 됐다. 좀 우세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는 감소하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하지만 현재 들어와서는 이 물질의 밀도보다 에너지의 밀도가 더 우세하면서 우주가 그 팽창하는 청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물질이 우세했지만 현재는 뭐가 우세하다? 암흑 에너지가 우세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만류인력과 청력 중에 이 과거, 현재
누가 더 우수했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준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까지 하고 정말 1학기래 지구과학 원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 한번 가보면요. 자,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준 우주 모형. 우리가 앞에서 배운 빅뱅 우주론, 급팽창 이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다 종합해서 이 우주를 설명하는 그 모형을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해.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우주, 유니버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성이 되어 있냐.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이 왼쪽에 나타나는 그래프처럼 이 암흑에너지 약 한 70%, 나머지 이 25%, 한 5% 정도 해가지고 이 분포,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현재는 어떻게 된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거 대폭발 이후부터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서 뭐가 일어나?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또 시간이 한 38만 년 지나면서 우주 온도가 약 한 3000켈빈으로 식으면서 뭐가 형성이 돼? 이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이 투명한 우주, 광학적으로 투명 우주가 되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현재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약 한 몇 켈빈으로 관찰이 된다고? 2.7 켈빈의 좀 약한 전파 영역의 빛으로 관찰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 플랑크 망원경, WM 망원경 등등 여러 가지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고 현재 와서는 이 암흑 에너지, 이 청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 암흑 에너지로 인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모형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주의 지평선은 뭐였니? 빛의 영역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그러면 이 우주의 크기, 빛의 영역 말고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미지의 세계지. 자, 우주의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내 미래도 걱정하기 참 어려운데 우주의 미래까지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 지금 선생님 앞에서 말할 거는 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암흑 에너지가 꽤 약간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 한번 고민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어떤 그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열린 우주, 두 번째 닫힌 우주, 세 번째 병탄 우주. 이 각각을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우주 밀도라고 하는 개념과 임계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 우주 밀도라고 하는 거는 그 우주에 물질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가를 우리가 우주 밀도라고 해. 우주 공간에 물질들이 얼마나 있냐, 질량들이 얼마나 있냐가 우주 밀도라고. 근데 임계 밀도가 뭐냐면 이제 막 현석이가 막 정원 옆에서 막 깐족대. 그러면 처음에는 좀 봐주잖아. 봐주는데 너희들 그 내 인내력에 어디에 도달을 하면 좀 빡치니? 임계점에 도달하면 빡치잖아.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우주 밀도에 의한 중력,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팽창하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의 밀도를 우리가 임계 밀도라고 한다고. 임계 밀도.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 만약에 중력이 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수축하고 팽창하는 힘이 크면 그냥 커지기만 하겠지. 하지만 임계밀도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 밀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어? 수축하는 힘, 팽창하는 힘 서로 평형을 이룰 때 그 밀도. 그러니까 우주 공간상에 뭐 딱 한 질량의 어떤 물질들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치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우주는 팽창해 수축해. 10개가 딱 10개가 있는 경우. 다시 선생님 미안해. 이 우주 공간에 10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팽창도 안 하고 수축도 안 하는 경우야. 이 밀도를 우리가 임계 밀도라고 한다고. 근데 10개가 있어야 얘가 팽창도 안 하고 수축도 안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물질들이 7개가 있다고 칠게요. 7개. 7개가 있으면 이 임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반대로 10개가 있어야 딱 팽창과 수축을 그만하는데 13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팽창하는 힘이 더 우세할까? 아니면 수축하는 힘이 더 우세할까? 물질들이 더 많으니까 이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축하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겠니?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인데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밀도 변수라고 해서 이 임계 밀도에 대해서 우주 밀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야. 자, 보면
자, 왼쪽 위에 선생님이 띄워놓을게. 이 밀도,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은 경우. 즉, 밀도 변수가 1보다 어떤 경우야?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주는 일단 영원히 팽창을 해. 영원히 팽창을 한다고. 영원히 팽창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 말 안장을 닮은 음의 공유를 가진 우주의 모형으로 진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과학자들이 뭐 우주 공간을 그렇게 해석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우주의 미래를 알기에는 얼마나 좀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팽창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주의 어떤 모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 닫힌 우주는 뭐냐? 닫힌 우주는 조금 더 그럴듯해. 자,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어떤 경우야? 큰 경우. 그 말은 이 우주 공간상에 10개만 딱 물질들이 10개만 딱 있으면 팽창도 안 하고 수축도 안 하는데 물질들이 더 어떤 경우야? 많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수축하겠니? 팽창하겠니? 수축하는 힘이 더 팽창하는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밀도 변수가 1보다 큰 경우.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다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수축을 하고요. 수축하고요. 이 우주의 그 모양 자체가 점점 더 그냥 무한하게 커지는 열린 우주와는 반대로 오히려 구 형태, 좀 닫힌 형태의 우주가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탄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가 서로 같은, 즉 밀도 변수가 1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 이때는 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지만 아예 멈추지는 않아. 왜냐면 약간 처음 이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잖아. 그때의 관성 때문에 이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하지만 그 미약하게나마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공률이 0인 평평한 우주 공간을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습을 한번 그래프로 우리가 보면 자 가로축에는 시간, 세로축에는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 그 다음 평탄 우주 모습을 비교를 해볼까? 얘들아, 닫힌 우주는 어때? 지금 과거에서 지금으로 오면서 오히려 그 공간의 크기 자체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예 모양이 크기 자체가 그냥 그 갇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평탄 우주 같은 경우,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돼? 점차 계속 증가하는 모습은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임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작다고. 평탄 우주는 이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랑 서로 같다고. 닫힌 우주는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다고. 그에 따라서 이 우주의 크기 자체가 각각의 우주 모양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뭘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현재 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가속 팽창하는 우주 같은 경우에는 암흑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한 경우인데 지금 이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현재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것이고 또 열린 우주와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두 개의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우주의 나이도 한번 볼까? 얘들아,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가속 팽창하는 우주,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애는 누구야?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나이가 가장 이 많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가속 팽창 우주. 그 다음 많은 애는 지금 여기 텅 빈 우주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텅 빈 우주.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 에너지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물질들만 고려한 상태라고. 즉 어떤 힘만 적용하는 거야?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인데 텅 빈 우주 같은 경우에는 물질도 없고 아무 에너지도 없어. 즉, 이 팽창 속도가 그냥 일정한 처음 그 빅뱅 이후에 그냥 일정한 속도로 물질도 없고 아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중력과 청력도 둘 다 작용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팽창 속도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일정한 모습.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들아. 우주의 나이가 가장 큰 모형은 가속 팽창 우주. 그 다음은 누구야? 텅 빈 우주. 그 다음은 열린 우주, 그 다음은 평평한 우주, 그 다음은 닫힌 우주.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모형의 나이까지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각 우주의 모형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모형이 어떤 거는 암흑 에너지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또 어떤 거는 물질
물질과 아몬에너지 둘 다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각각 우주 모형을 비교를 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빡셌어, 그지? 어떤 우주의 뭐 미래라든가 뭐 열린 우주, 닫힌 우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체감이 잘 안 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도 이 부분을 가르치기도 하고 오래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그냥 받아들인 거야. 얘들아. 모르겠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자, 여기까지가 이 지구과학 원에 대한 내용이었고, 아무쪼록 간에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부분, 땅, 하늘, 바다, 그 다음에 이 우주까지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 물론 이 지구과학 원에서 이 다루는 내용들이 막 지구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하겠지. 역부족이지.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생님이 그 학기 초에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세상이 보이는 그런 시야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현석이, 정한이, 민기뿐만 아니라 뭐 혹시나 이 영상을 볼 모든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구과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